네, 안녕하세요. 트웬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노보 노디스크 음, 처음 어닝콜 처음 가져오는 것 같아요. 기업 소개 이후로 그러게 요즘 되게 핫한 것 같아요. 핫했는데 네. 지금 이거 찍고 이후로 계속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유랑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고 네. 제가 이거 처음 다룬 게 아마 그 임상 시험 그 실망감 나오고 하루에 막 20% 넘게 빠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영상 찍었던 기업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들어갔죠. 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10% 넘었는데 근데 그래도 좋지 않나. 음. 뭐 뒤에 나오겠지만 네. 이 어닝콜 같이 보시죠. 네. 그래서 요약하면 우려는 알겠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지금 제가 뭐 많은 지표를 볼 수 있지만 쉽게 보는 게 이제 PE 차트인데 NTMP 기준으로 이게 지금 3년 정도 되거든요. 네. 3년 정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평균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있어요. 20배 정도 됩니다. 문득 그게 궁금해요. 네.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몇 년간 네. 미친 고공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비만약 때문이고. 사실 비만약이라기보다는 인슐린이 먼저 터져서 인슐린으로 쭉 가다가 이거 비만약까지 되네? 그래서 위고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네. 그 위고비 나오기 전에도 네. 이미 이 정도 밸류를 계속 받고 있던 기업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지금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건 위고비잖아요. 네. 이 위고비가 없을 때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면은 뭔가 이건 좀 과하다. 약간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위고비 없을 때 밸류가 이 정도예요. 아 그래요? 원래 항상 이 정도 밸류를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음. 네. 그래서 원래 항상 꽤 비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일단은 이건 지금 못 보던 포맷인데 제가 쓰고 있는 포맷인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 넣으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캡처를 떴습니다. 아 현명하시네. 네,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캡처를 떴고 일단 좀 보면은 숫자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네. 24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26% 올랐고 영업 마진도 26% 올랐어요. 북미에서 30% 올랐고 글로벌에 19%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이거 사실 다 읽어보면 좋은데 당뇨병 이제 GLP-1이라고 하죠. 네. 당뇨병에서도 22%, 그다음에 인슐린 매출 17%, 비만 치료 57%.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50%막 20% 30% 이렇게 오르니까 네.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올라도 PE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튀긴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적 엄청 좋았으면 PE가 훅 내려가고 네. 다시 또 주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장 주요 요인이 위고비다. 그다음에 삭센다는 위고비 전 모델인데 네. 전 상품인데 당연히 얘가 신제품이니까 구제품이 먹히겠죠. 그 비중이. 그래서 위고비 매출은 86% 올랐다. 그래서 북미에서 59% 올랐고 물량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0만 건 정도 위고비 처방이 되는데 24년도 말 기준으로 20만 건 처방되고 있어서 볼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거의 매출의 전부이고 나머지 아주 조금 이제 희귀질환 제약기업이다 보니까 희귀질환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GPM 84%. 네, 아주 그냥 거의 플랫하죠. 네. 유통 비용이 아무래도 이게 생각보다 제약인데 이 유통이랑 공급 기지라고 할까요? 네. 그 공장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되게 중요한데 유통 비용도 증가했고 북미 쪽에서 위고비 이제 마케팅도 많이 하면서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 그냥 마찬가지로 R&D 비용 48% 증가했다. 근데 어쨌든 OP 단으로는 이 정도 올라서 인라인하게 가고 있고 매출 성장이랑. 네. 그래서 R&D는 이제 임상 시험 계속 증가하고 있고 초기 연구 활동 이건 이제 아이의 신물질 이런 거 계속 하고 있고 관리비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고 공급망 관련해서 47억 DKK 그러니까 꽤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기업치고도. 네. 그래서 이걸 인수를 했어요. 기업을. 이미 이 공급 기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거 이제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공급 기지를 인수해서 여기다 돈 쏟아 부었다 보니 잉여현금으로는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도 한다. 네, 주주 환원도 한다. 네.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매출 16에서 24% 성장할 거다. 그다음에 이거의 대부분도 이제 이 비만 쪽에서 들어올 거다. 공급망 확장되면서 볼륨도 늘어날 거고 치료제도 물량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19에서 27% 늘어날 거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가 주면 이 밸류는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거 읽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숫자 사실 이렇게 주가가 이게 다 지금 주가 빠진 거거든요. 주가가 빠진 거 대비해서 숫자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숫자 좋은 거 알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어닝콜에 한가득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네.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뒤에 많긴 한데 중요한 것만. 그래서 뭐 본인들 이제 자랑합니다. 뭐 이제 현재 환자 4,500만 명한테 지속되고 있고 생산 능력 확장. 우리는 이제 생산만 하면 다 팔릴 거다. 네. 근데 실제로 뒤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이 카그리세마 이게 이제 25% 기대했다가 23% 찍히면서 주가 마이너스 20%된 그 그쵸. 물질이에요. 네. 근데 본인들은 여전히 효능에 대해 확신이 있고 잠재력을 추가 탐구한다. 네. 그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폭넓은 약제 목록 등록이라고 있는데 네. 요것도 좀 핵심 사항이라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네. 그 경영진 자사주 매입 이런 거 팍 터지면은 또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그렇죠. 네. 할만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네. 리디파인 1이라는 임상 시험 네. 이게 이제 23%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그 시험인데 당연히 질문도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많이 얘기해 줬어요. 16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투여를 했고 시험 전반에 걸쳐서 내약성은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견딜 수 있냐.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냐. 이것도 너무 과도하면 안 좋거든요. 몸에. 그래서 용량 조절을 허용했다. 여기는 뭐 아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이 정도 참가자가 들어와서 68주간의 임상을 했던 거고 그때 25% 감소 효과 했는데 소폭 하회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부작용은 뭐 위쪽 관련해서 이거는 일랄리도 똑같고 다 나오는 부작용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본인들이 이 임상시험 환자들이 있을 때 1그룹과 2그룹, 3그룹을 나눴어요. 이 특징 따라서 3그룹은 이제 중도 포기 너무 세가지고 그다음에 1그룹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정체가 없는 애들인데 그냥 풀 2.5mg을 다 맞은 애들. 얘네들은 2.5mg에서 줄여가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린 부작용 없어 그냥 다 맞아. 이런 애들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살짝 속쓰린데요. 이런 애들이 이제 줄여가는 건데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환자만 있으면 우리도 용량 안 줄인다. 우리도 안 줄여. 그러면은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68주 동안 22% 체중 감소가 됐는데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기간 더 늘리면 살이 더 빠질 여력이 있었던 친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체중 감소를 더 이룰 수 있었다. 기간이 68주라서 딱 끝낸 거지.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있다. 좀 살 다 뺐어 나 이제 더 안 빼도 돼. 이제 줄여. 근데 속이 좀 아픈데 조금만 줄일까요?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20주에 평균 15.9% 감소했고 68주에 25%를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살이 더 빠져요. 그러게요. 네. 얘네들이 살이 더 빠지는데 얘네들이 용량을 덜 넣어요. 그러니까 인체마다 동일한 용량을 넣어도 누구는 효과가 대박이고 누구는 효과가 문제는 없지만 효과가 덜 들어오고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은 기대했던 25%의 체중 감소를 다 달성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치료 종료할 때 정상 BMI에 근접해 왔었고 68주 동안 1.1mg 그러니까 2.5mg 기준이거든요. 훨씬 더 줄였어요. 취향량 감소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땐 얘네랑 평균 하니까 23%가 된 거다. 근데 얘네를 보면은 현실에선 이런 애들 다 있겠지만 얘네는 시간 지나면 더 빠질 애들이고 문제도 부작용도 없고 얘네들은 이미 살 다 뺐는데 뭘 더 빼냐.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서 줄인 거고 현실에서 모든 인구들이 이 2.5mg을 68주 동안 다 맞을 수도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면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그 투약량이 점점 사람에 따라 줄어들고 의사들도 이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 카그리세마를 평가하고 있고 잠재력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본다라는 게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의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남아 있는 추가적인 치료제들 내용인데 요거를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핵심은 이번에 망했던 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뭘 해갈 건지 이런 내용이고 이건 읽어보시면 좋고 25년도에도 계속 공급량 늘리고 새로운 FDA 제출하고 새로 상업화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요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
릴리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핵심이어서 뒤에 이제 이게 이제 Q&A거든요. 네. 제가 그냥 정리할 때 이렇게 한 건데 네. Q&A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이 별표 치는 친구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질문도 되게 비슷했어요. 덜 맞았는데 네. 더 효과가 좋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더 맞아야 더 효과가 좋은데 어떻게 덜 맞았는데 더 효과가 좋냐? 이 뭔가 연구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Q&A 태클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맨 처음에 위고비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카그리 세마잖아요. 네. 카그리 세마라는 게 이제 그 카그리 릴리에이션인가? 제 지금 풀네임이 기억 안 나는데 두 가지 물질을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뭘 하고 있냐면 얘를 단독으로 쓰는 거, 둘을 합친 거 다 임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에 제일 효과가 좋은지 비만의 쪽에서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얘네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 임상하고 요거 세 개 다 다른 버전인데 이 세 개 임상할 때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사람마다 효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는 덜 맞아도 더 효과가 더 좋고 누구는 더 맞아도 효과가 더 감소되고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했던 이 임상 시험에서도 매우 강한 안정성과 내약성을 보이면 최대 용량으로 증가하는 그룹들이 있고 얘도 감소가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일부는 초기 반응자들 다른 그룹보다 빠르게 체중이 감소해서 얘네들이 더 빨리 빠진다. 이런 게 이미 다른 임상 시험에서 다 보였던 결과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망했던 리디파인 1에만 이런 특이점이 온 게 아니다. 이미 있었던 내용들이고 다 오히려 여기도 보이는 일치된 방향성이라는 거죠.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자 개개인에 맞춘 개별 용량, 그다음에 증량 속도를 조절하고 최종적으로 높은 용량에 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이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뭐 3,000명 모아두고 다 2.5mg 이거 어차피 안 된다. 누구는 부작용도 세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훨씬 더 미래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해명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다 제 정리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지금 현재 이 보험을 통해서 위고비를 받는 사람들이 환자가 내는 비용이 25불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건 리스크거든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면 그렇죠. 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게 만약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 내야 되면 이게 비싸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되고 있다 보니까 더 어쨌든 얘네들은 정부한테 85% 받고 뭐 소비자한테 15% 받아도 가져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쵸.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거 저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의약품 부종 목록에서 벗어나기 위해 FDA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무슨 의미냐면 의약품 부종 목록에 있으면 이게 되게 미국이라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목록에 있으면 이 원료 있잖아요. 위고비의 원료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애들이 가공을 해서 포장 패키징을 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보노디스크가 단독점 금지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위고비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제약은 일반 공장이 아니에요. 되게 평가나 위생이나 이 감독 이 규제가 굉장히 높은 생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미국에 있는 카탈란트라는 걸 인수를 한 건데 이거를 새로 짓는 것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통과하기도 되게 빡세요. FDA에서. 그래서 얘네가 생산량을 늘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통과하는 동안 카그리스마 나오고 릴리 새 제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큐를 못 늘리니까 환자 수요는 많잖아요. 그래서 FDA에서 너네 이거 의약품 지금 부족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원료 다른 가공 가능한 애들한테 팔아가지고 걔네한테 패키징해서 맡겨. 일단 시장에 지금 수요가 너무 많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롯데칠성 사이다를 만드는데 사이다 수요가 많은데 이 공장을 더 빠르게 못 늘리니까 맞아요. 이제 롯데 말고 뭐 오리온 이런 애들도 야 너네도 만들어 해서 갑자기 우리가 독점하던 건데 얘네도 갑자기 사이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군요. 그래서 원료 더하기 그냥 가공이라고 할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가공해서 40 마진이 나오고 60 마진이 나오면 위고비는 60 마진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40 마진을 다른 애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급망 회복력이 강화되면 이걸 벗어날 건데 이 조제 약국이란 애들이 이걸 40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수요는 넘쳐나니까 그냥 이거 떼와가지고 우리 시설에서 만들어서 팔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의약품 부족 목록에서 벗어나야지만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 거를. 지금은 어쨌든 부족 목록에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릴리는 부족 목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 공급처에서 다 내보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차이예요. 왜냐면 얘는 애초에 미국 기업이 아니니까 노보노디스크는. 네네. 그래서 미국의 FDA를 통과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 거여서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카탈란트라는 애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 바로 인수했고 끝났고 생산 들어갈게.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까지 뺏기는 거 마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성장폭이 더 가팔라질 거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겠죠. 그 총 Q가 이 카탈란트라는 데서 나오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인 요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계속 할 거다. 임상 계속 할 거고, 뭐 우리도 먹는 비만약, 뭐 맞는 비만약인데 새로운 비만약 이런 거 다 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너무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봤은 노보노디스크 좀 정리를 하면은 위고비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수치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위고 최근에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산 부족 결국에는 수요 문제는 없다. 네, 생산 부족 이슈다.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상은 아니에요. 네, 조금 뭐 아쉬운 대답이긴 한데 시장이 반응하고 시장이 맞는 거죠, 뭐. 그렇죠. 시장은 지금 좀 실망 그쪽의 해명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의 변명이나 해명이 납득이 되셨군요. 네, 저는 납득이 됐어요. 근데 다만 최선이 아니었을 뿐인 거죠. 이 결과가. 당연히 로스율도 없이 한 방에 그냥 모두가 부작용도 없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안 되는 기술인 것 같고 그거는 뭐 릴리도 있으니까 부작용이란 건. 다만 얘네들이 프로토콜을 그렇게 짠 거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짠 것 같고 결론은 이게 해소가 되는 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해소가 되는 날 밸류에이션 다시 정상평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 해서 릴리한테 밀리더라도 그냥 연평균 그래도 20% 이상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냥 뭐 비만 기업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연평균 20% 오르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건 비만 기업이 아니다. 그냥 연평균 EPS가 20% 이상 오르는 기업인데 NTMP가 20배다. 근데 성장성은 꽤 오래 담보돼 있다. 그러면 괜찮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CAGR로 1배다. 그렇죠. 뭐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 안 했는데 그렇죠. 뭐 PEG인가요? 뭐 그런 걸 따지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따졌을 때 그냥 뭐 비만의 기대감, 거품감 이런 거 다 지우고 그냥 팩트 수치로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임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 상업화 되려면은 적어도 27년, 28년이래요. 그리고 그때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 계산으로 지금 20배인데 그 30배만 받아도 50%의 상승 여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꽤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뭐 좋은 거는 나는 납득했을까?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를 좀 집중해서 봤는데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의 보건장관이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라고. 이분이 좀 유명한 게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이분이 좀 유명한 게 나는 백신 못 믿는다 이런 분이세요. 근데 뭐 백신을 못 믿겠다는 거지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백신 만드는 파이자나 이런 애들은 주가 때려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좀 약간 반 빅파마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헬스케어를 부시겠다 이런 친구는 아닌데 이런 분은 아닌데 반 빅파마 재질이 좀 있어서 폭리, 뭐 독점 이런 거 살짝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격 통제나 반 빅파마 기조로 들어갈 수도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건강 그리고 도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초장에 비만 잡아서 메디케이드 주는 게 다른 뭐 다르게 폭리를 취하는 거를 더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이분은 좀 긍정 부정이 섞여 있는 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워졌어.
됐어요. 이런 분이고, 그다음에 관세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릴리는 해당 안 되지만,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걸로 돌릴지. 그다음에 뭐 공급망이 잘 안 될 경우, 저는 이거는 확률은 좀 많이 낮다고 생각하고, 임상 실패. 뭐 제가 계산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확률이 좀 낮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계속 드는 생각이 네. 릴리만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임상 데이터도 사실 릴리만 없었으면 시장이 납득할 만했을 데이터고 그쵸. 했을 설명인데 릴리도 임상 데이터를 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릴리랑 비교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관세도 사실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관세를 때리냐 아니면은 조금 열어주냐 이 차이가 자기 국민들한테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게 지금 비만 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굉장히 덜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데 자국 기업이 이미 있어. 그럼 얘네를 제재할 명분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계속 리스크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릴리만 없었으면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한 건데 미국이 있고 이제 비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관세를 때렸어요. 비만약에 대해서. 근데 지금 나오는 트렌드가 상호 관세잖아요. 맞아요. 나 가만히 안 있어. 나도 나만 죽는 거 아니야. 같이 죽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 시장은 릴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저는 이 비미국이 얘네가 2017년 뭐 이때만 하면 얘네가 이걸 지금 했으면 모를까. 그냥 제 느낌인데 최근 5, 6년 사이에 이 격차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체급 차이가 심해졌다.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해져서 했으면 그때 했어야 돼요. 1기 때. 근데 지금 1기 때 다 맞고 지금 이 격차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너무 심해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냥 일상생활에서 제 뭐 지인한테든 서퍼님한테든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기업이든 사람이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체감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옛날에는 산업이 성장하면 1에서 3위 기업이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근데 요즘은 2위도 힘들어요. 제가 지금 뭐 일하고 있는 업계도 그렇고 뭐 옆에 산업 보면은 2위도 망해가고 있고 1위만 올라가요. 지금 이게 너무 공고해지는데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만 좋아요. 그래서 이 비미국이 감히 미국한테 뭐 비미국이 여기에 때린다고 릴리가 힘들다? 어림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트렌드가 왜 생겼는지 이게 그냥 뭐랄까 사회 문화적으로 궁금한데 뭐 거기까지 제 가방끈이 짧아서 알 수는 없지만 체감으로는 지금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위는 노본노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뺏기고 있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인사이트가 없어서 지금 1위는 노본노인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사실 이게 동의하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근데 저는 만약에 2위도 죽는다. 그러면 전 시장을 릴리가 뭐니까 엄청 커지긴 할 텐데. 저는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찍었지만 공부하다 보니 릴리가 훨씬 좋네. 저도 그때 내렸던 결론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노보노식을 샀냐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가격이라는 축이 있으니까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거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싼 축이다 지금. 맞아요. 릴리는 그래도 조금 이 정도 밸류면은 싸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느낌인데 노보노식은 진짜 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기업치고는 그래서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만약에 내가 새로 산다 그러면은 지금 릴리 보고 있거든요. 어닝콜을 나와서 릴리를 다 봐야 알겠지만 릴리를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밸류에이션 물린 사람 입장에서 뭐 자꾸 인모드도 물리고 이것도 물리고 있는데 물린 사람 입장에서 밸류에이션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산 가격에서 10몇 프로 더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진짜 싼 거 아닐까? 왜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하우스 아이비들도 의 가격보다 더 싸요 지금.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 뭐냐 인모드가 먼저 올라갈지 이게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인모드가 싸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P가 거의 10배 정도였잖아요. 그 노보노는
20% 성장을 하는데도 네. 20배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이게 확실히 싸긴 하다. 노보노가. 아 그렇죠. 네. 인모드는 역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럼 반대로 인모드에 싸다라는 논리가 조금 네. 무너질 수도 있는. 근데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네. 절반이나 싸잖아요. 뭐 그러긴 하죠. 그리고 EV로 보면 더 싸지거든요.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네, 현금이 많으니까. 그 시가총액 대비. 네.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예. 사과해요 나한테. 저도 그거 아시죠? 네. 전체적으로 제가 더 세게 물려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이렇게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릴리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음. 릴리를 보고 있어서 네. 릴리를 다 보고 나면 음. 얘네들이 했던 그 해명이 음. 어디까지 통할지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 자강두천 네, 이 두 훌륭한 기업들의 치고받는 싸움이 너무 재밌는데 어쨌든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그렇죠, 릴리가 더 좋아 보이지만 또 노보노의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릴리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음. 이 큰 비만 시장을 혼자 먹다 입이 찢어질 수 있으니 그렇죠. 노보노도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스토리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릴리도 또 정리를 해주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방금 떠오르는데 네. 만약에 노보노가 죽으면은 음. 릴리는 반독점을 먹을 수 있으니까 노보노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 노보노가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네, 않습니다. 예. 너무 시장이 커요. 그러기에는. 그렇죠. 예. 시장이 아직 개화가 아직도 한참 덜 된 시장이라 네. 이제 막 침투돼서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에 이렇게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이 성장하는데 1위만 살아남고 2, 3위가 죽는 게 수요가 그만큼 없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요가 안 늘어나는데 지금 얘네끼리 싸우려고 하니까 2, 3위가 죽고 1위만 이제 올라가는 거지. 비만이라는 시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당연히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되게 저는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어려운 내용들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